자, 좀 펴주시고요. 오늘 테스트 보고 나서 여러분들 느꼈을 때 쉬웠다라고 느끼면 정상이고 어려웠다 느끼면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사실 신목고가 주변 학교에서 시험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요 시험 자체는 거의 이제 등급으로 좀 치면은 거의 다 맞아야 돼. 알겠죠? 한두 개 막 이렇게 틀리면 등급 막 바로 떨어지고 그런 시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신목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는 난이도를 좀 평이하게 했다가 기말고사 때부터 조금 이제 올려서 등급 경쟁을 좀 만들어냈던 학교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쉬웠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좀 어려웠다 그러면은 방학 때 그냥 사실 공부가 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하시면 돼. 알겠죠? 내신 들어가도 쌤이들 얘기했지만 내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7주 이상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 아마 이제 교과서, 교과서 최근에 받았지? 교과서 최근에 학교 받으러 가지 않았어요? 아직 안 갔어? 받았어? 안 받았어? 자,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썼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쉬웠을 거고, 그죠? 교과서를 미리 공부했던 친구들은 쉬웠을 거고, 처음 봤던 친구들은 그냥 낯선 지문을 좀 독해하는 느낌으로 좀 보셨으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은요, 우리 문제는 이제 틀린 거 위주로 좀 갈 건데, 자, 봐봐. 이거 사실 토마토가 이제 앞뒤로 해도 사실 말이 똑같잖아. 그지? 자, 나는 오늘 좀 볼 건데, 토마토라는 거 자체가 앞뒤로 해도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걸어도 뒤로 걸어도 같다. 그래서 꽉 차 있었다라는 거는 이 토마토의 자, 말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해본 거고, 자, 그리고 계속 반복되죠. 문장 구조가 유사합니다. 나는 오늘 나무라고 했어요. 자, 근데 나무 봤더니 햇빛이 내 위로 쏟아졌고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고 위로 옆으로 사방으로 자라고 있었다. 자, 이 나무의 모습이 어때? 그냥 좀 자라고 있는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여기다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유리 같은 경우는 금이 간 채로 울었다. 눈물이 고였고 얼룩이 생겼다. 자, 유리로 나와 있는 건 뭐야? 어떤 슬픈 정서 하나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구름은 뭐라고 나와 있니? 자, 여기 문제 많이 틀렸어. 시시각각 표정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체크하는 게 아니고 봐봐. 이 구름은 뭐야? 자연 속의 구름인데 모습이 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 종이 같은 경우는 어때? 텅 빈 상태. 그지? 텅 빈 상태 요거 하나 들어오면 되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월요일을 바라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일요일은 자, 뭐야? 다음날을 좀 걱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림자. 잘못한 일들이 계속 떠올랐다. 뭔가 어떤 반성의 느낌이 좀 들죠. 자, 공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모르게 너의 옆에 있어주고 싶었대요. 되니? 자, 그래서 토마토인데 네 앞에서 온몸이 그만 붉게 물들고 말았다라는 걸 통해서 일단 너랑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나의 어떤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드러내는 작품이다 정도로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3번을 너무 많이 틀렸는데 봐봐. 보기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죠? 자, 보기가 자, 함축적 의미. 자, 함축적이라는 말 자체가 뭐니 얘들아? 안에 뭐가 있어? 자, 내포된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내포된 의미. 자, 내포라는 말도 어려우면 물어보면 돼. 의미를 좀 넣어봤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어떤 거에 의미를 좀 넣어봤다라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거 그냥 분필이죠. 이거 분필이죠. 자, 근데 이 분필을 갖다가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그러면 어떤 필기구로서의 느낌을 넘어서는 뭔가 포함된 느낌이 있겠지. 그게 함축적 의미입니다. 이해되니? 자, 거기서 봤을 때 봐봐. 자, 구름이 변화무쌍한 모양과 자유롭게 떠다니는 자, 그 북송으로 인해서 작품에서 여러 가지 비유의 대상으로 쓰인다 그랬고요. 자, 근데 때로는 속박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 길손이나 나그네가 되기도 하고, 자, 때로는 뭐가 된대? 자, 장애물의 의미로서 간신으로 비유되기도 한다라 그랬어요. 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에 남아있는 요 구름은 뭐로 봐야 돼? 간신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속박받지 않고 뭔가 자유롭게 떠다니는 이미지죠. 맞아요? 자, 그러면 간신으로 잡는 것들은 좀 빼버리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거리가 먼 걸 물어봤어. 구름이 무심하다. 자, 구름이 무심하다는 건 뭐야? 구름이 욕심이 없다라는 말이 허랑하다. 뭐야? 뻥이다. 중천에 떠 있어서 자, 광명한 날빛을 갖다가 가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늘에 반짝이는 거 이거 기본적이야. 자, 고전 시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봐봐. 하늘에 반짝이는 모든 것, 하늘과 관련된 것들 있죠. 자, 하늘에 반짝이는 게 뭐가 있니? 얘들아,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랑 관련된 거야? 얘네들이 빛을 주는 것과 관련된 거야. 되니? 자, 그러면 이 빛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자, 뭘 줘야 돼? 자, 해나 달과 별 같은 경우는 해는 뭐야? 낮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거고, 달과 별은 뭐예요? 밤에 어둠을 갖다가 좀 없애줄 수 있는 애들이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로 내려와? 밑으로 내려와야지 밝음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얘네가 내려와야 되는데 뭐야? 중간에 구름이 가렸어요. 자, 그럼 제대로 내려와? 못 내려와? 못 내려오죠. 되니? 자, 임금은 뭐 하는 사람이야? 임금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정치하는 사람이야. 그지? 임금은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야. 자, 그럼 이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은 뭘 해야 돼? 백성들한테 바른 정치를 해야 돼요. 그죠? 바른 정치를 한다는 게 뭐야? 그대로 이 밝음이 내려와야 돼. 근데 중간에 가렸어. 이 가린 건 뭐야? 장애물, 방해물이죠. 자, 얘는 우리 뭐로 표상되기도 한다? 간신으로 표상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되니? 자, 지금 누가 구름이 떠다니면서 뭐야? 중천에 떠다니면서 광명한 이 밝은 자, 빛을 다 가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 가셔야겠죠. 이해되니? 뭐랑 다른 거야? 자, 기억에 나와 있는 구름과 다른 거야. 자유로운 대상으로서의 구름과 다른 거다. 다른 거 볼게요. 천령 높은 봉에, 자, 봉이랑은 뭐야? 어떤 봉우리 같은 거야, 산에. 자, 쉬어넘는 저 구름아, 고신 원루를 비삼아 뛰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체에 뿌려본들 어떠리? 자, 봐봐. 자, 지금 뭐야? 높은 곳에 걸려있는 구름한테 뭐야? 고신 원루, 혼자 있는 어떤 외로운 신하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비삼아서 뛰어다가 구중심체에 뿌려보면 어떠겠냐라는 건 뭐야? 내 마음을 좀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죠. 되니? 구름의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자,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고개라 그랬어요. 그럼 봐봐. 이 고개가 너무 높아서, 그지? 바람도 쉬었다 가야 돼. 구름도 쉬었다 가야 돼. 자, 산진이, 수진이, 해동천, 보람에도 다 쉬어넘어. 뭐야? 여러 대상들이 다 쉬어넘는 그런 고개인데, 그 너머 이미 왔다 그러면 나는 어때? 한 번도 안 쉬고 넘겠다. 그죠? 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되니? 자, 이어서요. 창밖에 어른 언어를 한데, 자, 님만 여기 펄떡 뛰어서 뚝 서서 님이 아니고 으스름 달빛에 지나가는 구름 속에 날 속였다. 자, 구름은 뭐야? 날 속인 대상입니다. 되니? 자, 밤이지만정 낮이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웃었겠다라는 거니까 구름이 여기선 뭐야? 간신이나 이런 의미는 아니죠. 흰 구름 푸는 내내 골골이 잠겼는데 추풍에, 자, 추풍 뭐야? 가을바람에, 자, 단풍 봄꽃보다 더 좋다. 천공이 나를 위해서 맷빛을 꾸며냈다. 자, 그럼 뭐야? 여기서 구름은 긍정적인 느낌이죠. 되니? 이 구름을 통해서 뭐야? 뭐보다 좋대? 봄꽃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긍정적인 대상. 답은 1번으로 가야 된다. 이해되니? 자, 다음에요. 굉장히 길게, 자, 봐봐. 이 소설을 갖다가 좀 굉장히 길게 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페이지까지 쭉 뭔가 연결됐지만, 그지? 쭉 뭔가 연결됐지만,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쭉 뭔가 연결됐을 때 지금 만약에 전혀 모르는 작품이라고 치면은 뭐부터 와봐야 돼? 보기 있는 것부터 체크해 봐야 돼요. 이해되니? 자, 지금 6, 7, 8, 9, 10이 있는데 10번이랑 9번에서 약간 힌트 얻어서 좀 접근할 수 있겠다는 느낌 좀 들죠? 자, 10번 먼저 볼게요. 자, 외상 후의 성장이라는 개념은, 자,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은 역경을 거친 이후에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좀 더 수준 높은 심리적 변화를 이뤄낸다. 자, 다시 뭐가 나왔어? 자, 상처 뒤에 뭐가 있었어요? 상처가 아물면서 뭐가 있었어? 상처가 뭐가 됐대, 얘들아? 상처가 아물면서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거야. 되니? 이 상처가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장을 이뤄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브로콜리로 변한 손이라는 환상적 소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의 상처를 가시적으로 뭐야? 눈에 보이게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는 극적인 장치에 가깝다. 자, 작가의 이런 환상적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비로소 표면으로 드러나고, 자, 등한시했던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요구받고 주변 인물들이 자,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상성의 구조는, 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환상성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자, 지금 나와 있는 작품 자체가 여러분들 읽어봤겠지만 뭐야? 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상황이에요. 그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환상적인 상황이란 말이야. 되니? 자, 그걸 뭐로? 상처를 성장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거를 환상성이라는 요소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환상성이라는 거는 뭐라고? 외면되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독자의 상처를 환기시키는, 환기가 뭐야? 불러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상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 뭔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작용이 된다. 환상성을 통해서 자, 세계를 새롭게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자, 기회를 제공한다. 자, 뭐야? 환상성을 통한 새로운 시각과 뭐를 준대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 자, 이게 뭐라고요? 환상문학의 존재 이유다. 이해되셨죠? 자, 요거 하나 잡아두시고
브로콜리 볼 때. 자,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맥락, 사회적 상황, 문화적 조건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이란 말조차가 뭐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가 있겠죠. 이 사회가 나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그지? 사회적 배경에 뭐가 있어? 여러분들은 뭔가 좀 즐거운 게 좋은데 뭐를 원할 수 있어? 사회적은 뭔가 성공을 계속 뭔가 추구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지? 자, 그런 것들을 사회적 맥락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작품으로 한번 가보시죠. 되게 빠르게 볼 거예요. 자,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얘들아?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변화 양상. 요것만 봐주시면 돼요. 딴 거 별 거 없습니다. 누가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대상이 바라보고 있는, 자, 누구에 대해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자, 어떤 변화 양상이 있는지 보시면 돼요. 자, 앞부분 줄거리 잘 읽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앞부분 줄거리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나의 남자친구 고원준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자, 남자친구, 남친, 원준이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되니?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하겠죠. 자, 원준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봐봐. 오른손이 브로콜리를 변한 병에 걸렸어요. 자, 의사는 쉬라고 약을 처방했고요. 자, 그리고 나는 내가 돌보고 있는 안필순 할머니 그리고 박강성 할아버지와 함께 자, 앵무새 말자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자, 그러다가 자, 원준이 손이 브로콜리가 되어서 걱정이라고 얘기했더니 자, 이 원인, 자, 이 원준이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어? 부정적인 상황이 있었죠. 자, 그 부정적인 상황이 뭐야? 손의 변화입니다. 자, 일반적인 손이 아니고 뭐로 변했어? 브로콜리로 변하게 됐던 이 상황이죠. 되니? 근데 이걸 갖다가 뭐로 얘기를 했대?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했대.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당연히 뭔가 치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죠. 이 작품 안에서. 자, 그래서 자, 함께 뭐 산에 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죠. 복싱하기 싫어. 자, 그리고 이 복싱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자, 상대방을 어떻게 해?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아닌데 어때? 곤죽으로 만들겠다라고 집중한다. 심지어 그 사람을 어때요? 2페이지에요. 집중해보자. 2페이지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뭐야? 자,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일단 동질감이 있죠. 그래서 친구가 되기 싶어. 그지? 친구가 되고 싶어. 근데 뭐가 있어? 맞으면 아프고 아픈 건 싫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내 일이라고 생각해도 정말 싫은 일이야. 그래서 내가 해결책을 찾았어. 나는 이 사람을 때리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을 때려야 되니까 해결책이 뭐야? 그 사람을 어떻게든 미워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죠? 미움을 억지로 만들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가 된 거야? 자, 봐봐. 억지로 만들어낸 이 마음의 병은 뭐야? 억지로 만든 뭐 때문에? 미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내 어떤 의지가 아니고요. 내 어떤 주체적인 의지가 아니야. 내가 주체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억지로 만든 이 미움 때문에 손이 변했습니다. 되니? 자, 그리고 나서 자, 화가 나질 않았대요. 자, 브로콜리를 내밀었어. 그리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화가 나질 않았대.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자, 지금 3페이지에 자, 왼쪽 밑에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말한 뒤에 방 안은 어둠과 침묵과 슬픈 풀냄새만 가득했다. 이게 누구의 심리 상태야? 원준이의 심리 상태죠.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알겠죠? 인물의 심리 관련된 거. 할아버지가 산에 가재. 자, 다음날 정오쯤에 등산을 시작합니다. 뭐 노래를 부르게 했고요. 애국가를 불렀어요. 자, 그랬더니 자, 뭐야? 애국가를 불렀는데 소리를 질렀는데 시원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억 부분부터 볼게요. 자,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말한 것뿐인데 기분 좋은 일일까? 또 온몸이 산뜻했다라는 구절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해되니? 자, 심리 변화가 있죠. 자, 4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 변화 부분 여기는 크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터진다 여기 체크해 줘요. 뭐가 터져? 안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뭐야? 브로콜리에서 뭐가? 꽃송이들이 개화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 개화를 통해서 봐봐. 중략 부분 바로 밑에입니다. 중략 밑에 뭐야? 눈가, 입가가 한결 풀어진 것이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대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봤더니 꽃다발을 한아름 받아 안고 가는 사람같이 보였대요. 오케이? 이 브로콜리 꽃을 갖다가 수건으로 소중히 감싸서 가는 모습이 꽃다발을 한아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대. 그리고 나서 자, 원준에게서 사진이 첨부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복싱 관두기로 했대요. 자, 근데 봐봐. 이 꽃다발이 어때? 시간이 지났으니까 꽃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겠죠? 자, 근데 조금 시들긴 했지만 어때? 온전한 손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자, 뭐가 됐어요? 여러분 봐봐. 이 마음의 병이 어떻게 된 거야? 치유가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니? 오케이? 내용 자체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봐봐. 뭐가 있다 그랬어? 아까 우리 10번에서 뭐가 봤어? 자, 외상후의 성장이라는 걸 봤어요. 그죠? 이거를 뭐를 통해서? 환상성을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했어. 자,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자, 이거를 해결책을 제시한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되니? 자, 앞에부터 보시죠. 6번부터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야기 속에 서술자가 중심 인물을 관찰하면서 내가 누구를 고원준을 관찰하면서 인물의 행동이 변화하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지금 보세요. 내가 원준이 받고 아까 쌤이 체크하라 그랬던 거는 심리 변화입니다. 그죠? 변화 양상만 나왔다. 답은 3번 가시는 게 맞죠. 자, 기억해서 이 터진다. 이 터지는 거. 자, 봐봐. 브로콜리에서 꽃송이들이 터지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내적 갈등의 심화가 아니고 뭐야? 뭔가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좀 풀리는 양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어야 됩니다. 답 2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되니? 자, 넘어갈게요. 자, 9번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어떠냐 봤더니 봐봐. 아까 복싱 상대를 억지로 미워하고 나서부터 손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자, 경쟁 상대를 반드시 이겨야 될 걸로 간주하는 현대사회의 폐해. 자, 몇 번? 3번으로 가는 게 적절합니다. 되니? 자, 아까 10번 쌤이 굉장히 좀 길게 읽어줬던 부분인데요. 자, 봐봐. 답 5번입니다. 5번 보자. 브로콜리로 변한 손이 꼭봉오리들이 달려있는 손으로 돌아온 것은 자, 원준의 내적 갈등이 아니고 뭐야? 자,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쌤이? 치유 중이라 그랬어. 그지? 사람의 손의 모양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랬죠? 꽃이 시든 거는 얘 마음이 시든 게 아니고 뭐야? 꽃이니까 당연히 시든 거야.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손의 모양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는 치유 중이다 라고 가셔야 됩니다.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런 문항들 틀리시면 안 돼요. 거의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법은 거의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을 틀린 것 같아서 자, 거의 다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1번부터 볼게요. 자, 밀과 무는 최소 대립성이다. 여러분 이 최소 대립성이라는 개념을 아셔야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 하나만 다른 게 최소 대립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자, 문이 있어요. 자, 문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문이 있으면은 여기서 초성을, 중성을, 종성을 갖다 써왔을 때 미음, 우, 니은이 되죠. 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이 있죠. 되니? 운 같은 경우. 되니? 뭐만 다른 거야? 뒤에 것들은 똑같은데 얘만 다른 케이스. 이게 되니? 자, 보세요. 말이 있고 발이 있어요. 말이 있고 발이 있어요. 자, 앞에 보시죠. 자, 미음, 아, 리을. 비읍, 아, 리을. 뭐만 다르죠? 초성만 다르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 하나만 다르다. 이게 최소 대립상 개념입니다. 되니? 자, 그럼 당연히 1번은 안 되겠죠. 다른 것도 다 달라요. 자, 히읗은 공기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서서히 터트리면서 마찰을 일으킨다. 여러분들 이거 안 봤으면 12번 보시면 돼요. 그죠? 12번 뭐예요? 12번 뭐죠? 12번 마찰음. 어때요? 히읗 마찰은 맞죠? 근데 뭐가 잘못됐어?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는 뭐예요?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는 뭐예요? 뭘까요? 파찰음이죠. 되니? 자, 뭐를 물어본 거야? 마찰음, 파찰음, 파열음의 정의를 물어본 겁니다. 실제로 사실 터뜨리는 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파찰음도 뭐야? 흐름을 막았다가 마찰을 일으키는 게 파찰음입니다. 뭔가를 조합해서 완전히 틀리게 만드는 게 2번 선지고요. 자, 실과 일은 시옷과 이읒은 의미에 변별하게 하는 소리의 가장 단임으로 모두 의문으로 볼 수 있다. 자, 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봐요. 지금 시옷과 이응이 의미를 변별하게 한다라 그랬는데 얘들아 봐봐. 자,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몰라? 같죠? 얘 음가 없어요.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습니다. 의문의 개수 몇 개냐고 물어보면 하나라고 얘기해야 돼. 알겠죠? 얘는 안 쳐준단 말이야. 봐봐.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알겠니? 얘로 갖다 구별하지 않아요.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시옷과 이응이 자, 가장 작은 단위로 의문으로 볼 수 있다. 이응은 아닙니다. 알겠죠? 이응은 종성에 있을 때만 봐봐. 종성에 있을 때 엉덩이 이렇게 할 때 자, 요거 의문 개수로 쓰면 이렇게 돼. 이응, 디귿, 이응, 그 다음에 이 요거예요. 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피곤하니? 그만할까? 응? 자, 이렇게 종성만 이응을 음가에 포함시킨다. 알겠죠? 종성만. 자,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자, 바로 지워주시고요. 자, 가에서 기역은 발음기관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고 말도 안 되죠. 자음 자체는 그냥 무조건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지만 자음은 무조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1, 2, 3, 4번 다 지울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자, 11번에서 자, 5번 고를 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봐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자, 모음 같은 경우에는 뭐로 나눠요? 전설, 후설, 그 다음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 다음에 뭐 나와? 평순, 원순, 평순, 원순 이렇게 나눠집니다. 되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로 외웠어? 키위를 주게 되었소 누구? 내가 이렇게 외운 게 단모음 체계표예요. 요건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안 외워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해서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자,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전설이라는 거는 발음할 때 입천장을 기준으로 해서 혀가 앞으로 나가는 거야. 이 설자는 뭐라고요? 혀와 관련된 겁니다. 되니? 자, 그리고 이거 평순, 원순. 자, 이 순자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자, 입술이에요. 입술 순자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자,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어떻게 돼요? 원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우, 오, 어때? 입술이 둥글게 돼야지만 나오는 소리죠? 되니? 자, 이, 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입술이 평평해로 나올 수 있는 소리예요. 그게 평순입니다. 이게 되니?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나눠보는 건데, 자, 봐봐. 우랑 왜를 갖다 보시는 거예요. 자, 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다음에 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되니? 자, 어떤 차이가 있어? 얘는 뭐예요? 전설 모음이고, 얘는 후설 모음이고, 얘는 중모음이고, 얘는 무슨 모음이야? 고모음입니다. 자, 저모음으로 갈수록 혀는 낮게 내려가니까 입은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발음해보면 돼. 봐봐. 아. 크게 벌어지죠? 아. 오케이? 혀가 낮게 깔리니까 입은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되니? 자, 요 원리 잡아보시면 봐봐. 입술을 둥글게 하는 소리인 우는 자, 왜보다 혀의 위치를 높게 두고 자, 얘가 고모음이니까 당연히 우가 높죠? 저모음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라 그랬어요. 그죠? 혀가 낮아지면 입이 크게 벌어지는 거야. 얘가 당연히 입을 적게 벌리고 혀의 최고점을 뒤쪽에 자, 혀의 최고점을 뒤쪽이란 말은 뭐야? 얘는 봐봐. 왜는 전설이었죠? 자, 지금 뭐야? 우는 뭐야? 후설이니까 당연히 혀가 뒤로 가는 거죠. 입천장을 기준으로 앞으로 가면 전설, 입천장을 기준으로 뒤로 가면 후설. 되니? 자, 그래서 답은 5번. 설명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적어줘야 돼? 이 단모음 체계표 정도는 외워놓고 시작하자. 이게 되시죠? 자,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뭐를 안 물어봤어요? 단모음 체계표를 자음 체계표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 자음 체계표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제시를 다 해줬어요. 되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의문 변동을 잘 알고 있는지만 물어보는 건데, 자, 봐봐. A에는 보세요. A에는 자, 물난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야? 니은에 있을 때랑 리을이 있을 때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봐봐. 니은에 있을 때는 어디 있었어? 자, 니은에 있을 때는 치조음에 있었죠. 그럼 조음 위치는 어때요? 똑같아요. 니은과 리을. 그지? 니은과 리을. 자, 조음 위치는 똑같은데 뭐가 바뀐 거야? 조음 방법이 바뀐 거죠. 그럼 1번 지워야겠죠. 이해되니? 이 표 보는 거 이런 원리입니다. 이어서요. 자, B 봐봐. 자, B에서 온맵C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바뀌었어? 자, 봐봐. 얘들아, 온맵C가 어떻게 바뀐 거야? 고개 들어보세요. 원래 이거잖아. 그지? 자, 뭐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바뀌고, 그지? 그 다음에 뭐야? 된소리 대기 일어나서 바뀌고, 그 다음에 비음아 일어나서 어떻게 돼? 온맵C. 요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럼 뭐를 비교해야 돼? 요거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되니?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시옷과 니은이 바뀌었고 시옷과 쌍시옷이 바뀌었죠. 요거 갖다 가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B에서는 좀 위치는 변하지 않고 좋은 방법만 바뀌었다. 지금 보세요. 자, 좀 위치와 좋은 방법 봤을 때 둘 다 어디 있어? 위치는 어디야? 치조음에 다 있죠? 방법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옷, 쌍시옷이 뭐 니은되고 이런 거니까 어때? 방법이 바뀐 거네. 이해되니?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얘네 다 위치 똑같잖아. 시옷, 쌍시옷, 니은 다 위치는 똑같잖아. 다 치조음이잖아. 그지? 뭐가 바뀌었어? 방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C, D, E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이해되니? 자, 다음 1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문법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자, 학습 자료 봤더니요, 반모음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요거 내용 쌤이, 자, 축약해서 얘기해보면 이거야. 봐봐. 자, 반모음이라는 거는 뭐가 되지 못한다? 반모음이라는 거는 하나의 단모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모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자, 단모음이었으면 원래 처음부터 발음한 게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단모음이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반모음과 결합해서 이거 뭐 J계, W계로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얘는 아까 얘기했던 평순, 평평하게 입술을 만들 수 있는 거. 얘는 자, 원순, 입술을 둥글게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 요 두 계열입니다. 자, 근데 이랑 결합해서 얘가 만들어진다 봐봐. 야, 여, 요, 유, 뭐 예, 요런 게 만들어졌고 얘가 와외, 워외 뭐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고 쳐봐. 자, 그럼 발음하고 나서 느껴보세요. 자, 봐봐. 야가 됐지. 이야에서 야가 됐지. 근데 이는 어디가? 야를 쭉 발음해봐. 야, 아밖에 안 남죠. 이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봐봐. 이랑 아가 결합해서 야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가 뭐로 바뀌고 이게 반모음 표시야. 반모음 이로 바뀌고 이 반모음 이가 아랑 결합해서 뭐가 됐다? 야가 됐다. 요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이해되니? 반모음으로 한번 바뀌고 나서 결합한 양상이다. 이 설명입니다. 이해되세요? 반모음으로 결합하지 않았으면 이가 계속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없어졌죠? 와도 마찬가지예요. 자, 봐봐. 자, 오랑 아가 결합해서 와가 됐다. 요게 아니에요. 되니? 자, 오가 뭐로 바뀌고 반모음 오로 바뀌고 이 반모음 오랑 아가 결합해서 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와 하면 뭐만 남아? 아만 남죠. 되니? 오는 빠졌지. 소리만 만들고 빠져요. 소리만 만들고 빠져요. 이게 반모음 개념이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우리가 반모음이 아니었던 걸 반모음으로 바꿨으니까 뭐야? 아니었던 애가 반모음이 됐어요. 반모음화가 진행됐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반모음화가 진행됐다. 요 설명을 길게 한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럼 보세요. 13번에 4번 보겠습니다. 왜랑 얘는 비교하면 반모음은 다르지만 단모음 같은 이중모음이고 단모음 같은 이중모음이란 말이 잘못된 거죠. 되니? 단모음 같은. 야, 단모음이라는 말은 뭐야? 발음할 때 입 모양이나 입술 모양이 전혀 바뀌면 안 돼요. 알겠죠? 뭐 같이? 이, 오, 우, 아 이런 것처럼 그냥 한 번에 나올 때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 어때? 왜 바뀌죠? 예 바뀌죠? 되니? 오에 이에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 그지? 단모음 같은 이중모음이란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오케이? 얘들아 뭐 이해해주면 돼? 여기서 반모음화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 내용을 이해를 못했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체크해놓고 쌤이 지금 포인트만 잡아줬잖아. 그지? 반모음화라고 13번에 적어주시고요. 요거 교재에서 한번 찾아봐. 알겠지? 문법 교재 집에 갖고 있는 교재에서 찾아보시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야? 자음체계표 관련돼서 음운 변동 현상이 좋은 위치 변화냐 방법 변화냐 요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11번은 뭐가 필요했어? 자, 단모음 체계표 찾아보기. 11번은 단모음 체계표 찾아보기. 요걸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15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할 때 일단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음운 변동 현상부터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음운 변동 뭐야?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에요. 오케이? 중간고사에서 여러분들 등급 가를 수 있는 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동일한 음운 현상이 일어난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억 옆에다 적어볼까요? 꽃 뭐야? 꽃 기억 뭐예요? 자, 가느다란 명박이 자 19개 중에 7개의 대표음을 정해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자, 국물 뭐로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어?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뀐 비음화 현상이죠. 옆에다 적어놓고 시작하세요. 자, 디귿 뭐예요?
칼날 뭐야?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마 현상이죠. 자, 다음 리을은 뭔가요? 봤더니 자, 해돋이 우리가 배웠던 뭐예요? 디귿 티읕이 뭐야?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국외음화 현상입니다. 자, 마지막 미음 뭐예요? 국밥이 국밥이 됐으니까 뭐죠? 자, 된소리대기죠. 된소리대기를 자, 한문으로 국외음화나 유음화처럼 얘기하면 경음화가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찾아보자 요 얘기입니다. 되니? 자, 부억, 앞들 둘 다 괜찮아요. 자, 발음할 때 어떻게 바뀌어? 키읔이 기역으로, 앞들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죠. 자, 지워주세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뒤에 뭐가 올 때만 일어난다? 실질 형태 소가 올 때만 일어난다. 뜻 있는 말이 올 때만 일어난다.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부억, 앞들, 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독립, 속는다. 자, 발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죠, 얘들아? 봐봐. 독립, 이렇게. 속는다. 이렇게. 되니? 자, 여기 뭐야? 이게 무슨 현상? 비음의 현상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난로.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불나방. 유음화 현상 일어났죠? 되니? 자, 다음에 붙이다, 굳히다. 요렇게 바뀝니다. 자, 굳히다는 한 번만 좀 여러분들 정리해 줄게요. 자, 보세요. 자, 이 희 같은 경우는 이일이기 뭐예요? 접사입니다. 사동이나 피동을 만드는 접사예요. 사동, 피동을 만드는 접사다. 무슨 의미냐면 이 접사가 이걸 씀으로써 의미가 바뀐다는 거야. 원래 굳다야 뭐야? 굳다. 그냥 뭐야? 단단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굳히다고 하면 뭐야? 어떤 의미가 생겨? 굳히다 하면은 단단하게 만들다. 이런 느낌이 생기죠? 이게 접사입니다. 뜻을 더해준 거야. 두 개가 축약되면 뭐가 돼요? 자, 된소리래. 거센소리, 굳히다가 됩니다. 근데 봤더니 얘가 접사야. 형식 형태소니까 뭐가 가능해? 국외음화 가능해. 그래서 t를 치로 바꿔줘서 굳히다. 자, 국외음화 뭐였어요? 디귿, 티읕이 이 또는 반모음 이랑 만날 때, 이 또는 반모음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이야, 여, 요, 유, 예랑 만날 때 뭐로 바뀐다? 지읒, 치읒 플러스 이 또는 반모음 이로 바뀐다. 요 규칙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또는 반모음 이가 뭐여야 돼? 중요한 거 뭐야? 형식 형태소여야 된다. 뜻이 있는 애들이 아니고 문법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는 애들이어야 된다. 이 형식 형태소 뭐가 있어요? 자, 요거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자, 개학 전에 조금 찾아보세요. 접사, 조사, 어미. 요런 것들이 형식 형태소입니다. 오늘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한 2시간 넘게 설명해야 되는 개념이니까 개념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리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김밥, 무밥, 무밥 이렇게 안 합니다. 김밥, 무밥입니다. 되니? 얘네 같은 경우는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지 않는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답은 5번. 자, 요거 그대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음끝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대기가 15번에 한 번 더 제시가 됐어요. 우리가 이걸 몰랐으면은 15번을 참고해서 14번을 풀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숲속. 자, 숲속 일단은 피읍이 뭐로 바뀌어요? 비읍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자, 뭐야? 국외음화가 아니고 뭐죠? 된소리대기가 일어난 거죠. 1번 아웃. 자, 속물. 자, 속물 뭐가 일어난 거죠? 속물. 자, 미음의 영향으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뭐만 일어났어? 비음화만 일어났습니다. 자, 담고는 뭐예요? 자, 미음 때문에, 자, 어간에 있는 미음 때문에 뒤에 있는 기억이 바뀐 된소리대기가 일어난 겁니다. 비음화 없어요. 자, 뱃머리 어떻게 바뀌었어?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미음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어. 벤이 되죠. 벤. 니은 받침에 벤머리. 그래서 음끝이랑 비음화. 답은 4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우덜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시옷이 뭐로 바뀌어요? 어른이 뜻이 있잖아. 그지? 어른이 실질 형태소야. 그러니까 어른 앞에 있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고 디귿을 위로 올려주세요. 왜? 어른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다 그랬어. 그지? 자, 그러니까 우덜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덜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니? 자, 16번은 그나마 좀 제일 쉽게 좀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자, 다른 것들은 뭐 의미와 관련된 것들을 물어본 건데, 소설 조금 21번 이런 거 좀 볼까요? 자, 참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자, 요 아웃킬레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이 어떤 구두의 의미는 일단 사내의 어떤 자존심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내용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참외라는 소재를 갖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 권 씨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죠? 자, 근데 이 권 씨는 뭐예요? 자기의 어떤 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편이야? 자기는 사실 좀 엘리트다,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죠? 그리고 봤더니 누렇게 익은 참외가 와그를 쏟아지더니 길바닥으로 구릅디다라는 부분이 제시가 됐어요. 그죠? 자, 앞에부터 3륜차부터 해서 앞뒤로 맥락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륜차 한재가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는 그만 소용돌이 속에 파묻힌 거예요. 대몰 피해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느라 요리조리 함부로 대가리 디밀다가 그만 뒤집어서 벌랑 나다퍼져 버렸어요. 누렇게 익은 참외가 와그르고 쏟아지더니 길바닥 구릅디다. 경찰을 상대하던 군중이 돌멩이질을 딱 멈추더니 참외 쪽으로 벌떼처럼 달라붙습니다. 한 차분이나 되는 참외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동이나 버리뛰다. 진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서는 어저어저 깨물어 먹는 거예요. 먹는 그 자체로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못 되었어요. 다만 그런 속에서 그걸 다퉈서 주워 먹도록 밑에서 떠받치는 그 무엇이 그저 무시무시하게 절실할 뿐이죠. 이게 나체화구나. 자, 뭐예요? 이 참외를 보고 달려드는 모습 어때? 자, 지금 어떤 데모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달려드는 모습은 뭘 느끼게? 군중과 뭐를 느끼게 합니까?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이 봐봐. 참외를 봤을 때 너네 똑같죠? 봐봐. 참외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10,000원짜리가 바닥에 뭔가 어디서 어떤 자루가 터지면서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10,000원짜리가. 글로 달려들어 안 들어들어? 달려들죠? 거기서 느낀 동질감.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자, 시간 부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24번 문항을 너무나 많이 틀려서 요거까지 해설하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서술자는 때로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품 속의 관찰에서 이야기를 전달한다. 서술자는 자신의 눈에 비친 인물에 대한 나름의 해석과 평가를 낸다. 밑줄 가볼게요. 나름의 해석과 평가. 자, 그러한 서술 중에서 전지적 시점과 같이 관찰되는 인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아, 그럼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의 작가가 평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고개 들어보자, 얘들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누가? 서술자가 어떤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에서 뭐 작품 속의 내용들을 평가하는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되니? 자, 그러면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이 니은과 관련된 부분 답은 3번인데요. 한번 니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 마루를 향해 나갔다. 그리고 자, 그 몸에서 역겨울 만큼의 술 냄새가 풍겼고, 자, 내가 어렵다고 외로우란 법은 없더라고 했더니 개수작 마! 난 똑똑히 봤어. 아무도 안 믿어!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관찰되는 인물의 실수를 지적한 인물이 느끼는 심리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강도가 보이는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관찰되는 인물의 실수를 지적한 인물이 느끼는 심리? 자, 이거 니은의 심리는 누구예요? 응? 니은 이거 누구야? 그에 대한 거야? 아니면 나에 대한 거야? 그죠? 지금 주체가 잘못됐어. 봐봐. 관찰되는 인물의 실수를 지적한 인물이 느끼는 심리. 나의 심리라는 거잖아. 이 말인즉슨. 그지? 자, 이거 딱딱딱 이건 누구 심리야? 그의 심리죠. 되니? 그의 심리에 대한 거니까 3번은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되겠죠. 주체가 잘못됐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작년도 25학년도 자, 신목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줘야 될 거는 뭐라고? 여기서는 많이 틀리면 안 된다. 알겠죠?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수고 많았습니다.